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졸 취업 대 대졸 취업입니다. 심플하지만 절대 심플하지 않은 이 당사자는 아주 큰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만 22살인 입사 2달 차 사회초년생입니다. 연봉은 세전 3천만 원을 받고 있고요. 지출을 최대한 틀어막을 수 있는 직장이기에 감사하게도 월급의 90%가량을 저축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하는 건설 직종과 전혀 관계없는 대학교과를 나와가지고 2년 하고 군대 갔어요. 전역하고 올해 3월에 복학 예정이었지만 친척을 통해서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스펙을 쌓고 대외활동할 시기에 저는 미리 취업을 한 것이죠. 제가 어머니께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고 요청드린 까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직업은 크게 상관이 없고 투자나 사업을 통해서 자본소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현업에 종사 중인 직장 상사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스펙을 더 쌓아서 소득의 몸값을 올린 후에 투자의 세계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펙을 쌓게 되면 연봉 상승폭이 꽤 크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길을 진지하게 계산해보고 미래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펙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일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면서 자산을 키우기. 두 번째, 대학 졸업 후 향상된 연봉으로 회사 일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면서 자산을 키우기. 1번을 택한다면 27살 종잣돈 1억을 달성하고 경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길을 택한다면 30살에 연봉이 2배가 되고요. 투자 시기가 늦춰집니다. 31살에 종잣돈 2억을 달성해서 경매 투자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번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투자 시작 시기가 4년 가까이 차이 나는 게 정말 고민입니다. 2번 길을 택한다면 제 원래 목표였던 30살에 10억 모으기도 실패하고 만약 그 사이에 부동산 급등기가 한 번 더 온다면 이제는 진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분이 안 계셔서 답답한 마음에 글 씁니다. 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결과는 좀 한쪽에 쏠렸습니다. 뭐냐면 대졸 취업을 해라. 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연봉 높여가지고 취업하라는 게 75%. 아니다. 요즘 학교 의미 없다. 고졸 취업하라는 게 25%였는데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하는 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자, 그걸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가 가장 좀 저한테 그 옛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옛날에 어떤 그 고생했던 게 떠올랐는데 뭐냐? 지출을 최대한 틀어막을 수 있는 직장. 이게 어디지? 이거 내가 옛날에 했던 이 건설업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월급의 90%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건설업인데. 근데 현재 일하는 건설 직종과 전혀 관계없는 대학교. 건설 맞구나. 이거 약간 조금 옛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 월급의 90%를 저축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밥 주고 재워주고 옷 주면 90%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딱 건설업이야. 역시 건설업이다. 돈 모으기는 최고죠. 지방으로 발령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산속 같은 데서 뭘 지어야 됩니다. 놀 데도 없죠. 술도 사줘. 그러니까 90%를 저축하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22살이고 입사 2달 차. 이제 2달 차입니다. 그러니까 2달 차면 이제 한 달 한 거야. 22살에 이제 신입이 온 거니까 뭘 하겠습니까? 앉아 있어.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들 잘 보고 뭐 배워라 라든지 아니면 현장이면 현장 일 이제 뭐 보조로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 월급의 90%가량 당연히 저축할 수 있죠. 왜? 첫 달이니까. 첫 달인데 이게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이 90%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이 90%를 저도 막 했었지만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90%인데 내 연봉이 3천만 원인 거에 90%인 거랑 이거 곱하면 되겠죠. 6천만 원일 때 90%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1년을 사는 거랑 6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사는 거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으면 퍼센트가 많이 극단적으로 높아져도 그래도 어떻게 살만한 돈이 나옵니다. 근데 연봉이 낮으면 그만큼 퍼센트가 아무리 높여도 절대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구간이 와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또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투자를 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말한 대로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고 투자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을 한 대상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건 이미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된 직장인들한테 하는 얘기였죠. 직장인들은 사실 이미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이가 29, 30이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많이 아끼고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거 말고는 뭐가 없으니까. 근데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 안 된 사람한테 이런 조언을 하는 거는 아니다. 이분은 지금 22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대학생이죠. 그냥 고졸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면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소득을 최대한 높여보려고 한 뒤에 포기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높일 만큼 높여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22살인 사람과 30살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걸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제가 맨날 말하는 부자의 크기라는 거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익률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높이면 좋겠죠. 기간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오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 투자하시고 수익률 높이고 지출 줄이고 수입 높이면 되는데 여기서 요거를 높일 수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얘를 높여야 되지만 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간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의 크기 공식을 봤을 때 수입도 높고 수익률도 높으면 가장 부자가 빨리 되고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는 사연자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무조건 나는 투자만 잘하면 부자 된다. 그리고 기간을 내가 4년을 먼저 당기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 앞단에 있는 이 곱하기 대상을 너무 간과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스펙을 쌓게 되면 연봉 상승폭이 꽤 큽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진짜라면요. 이게 진짜라면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년을 더 다니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스펙을 쌓게 되면 연봉 상승폭이 꽤 큰데 왜 안 하냐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건데 대학교 졸업 후 향상된 연봉으로 회사 일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면서 자산 키우기가 정말 사실인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걸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국립대 비관련학과 휴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길 나오면 연봉이 향상되는가. 그래서 이게 핵심은 지금 1안을 갈지 뭐 고졸로 지금 뭐 건설회사를 다닐지 2안으로 뭐 학교를 다녀가지고 뭐 취업을 연봉 2배 받아가지고 다닐지 요거를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지금 하는 그 건설 현장 일이겠죠. 아마 이 건설 현장 일이 연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 자리에 있으신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300인데 나중에도 300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300일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봉이 거의 막 안 늘어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젊으니까 어떻게 몸으로 떼어가지고 300을 채우는데 나중 되면 막 꼬꾸라질 수도 있고요. 요게 지금 한번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간단한 게 있어요. 그 숙소에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연봉 90% 저축하고 있으면은 거의 100% 숙소일 겁니다. 그러면 숙소에 옆에 계셔. 소주 먹고 있는 그 선배 있습니다. 저도 요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선배님 여기서 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저 차장님을 봐라. 저기 저 과장님을 봐라. 그리고 나를 봐라. 그게 너의 모습이다. 맨날 얘기해 주시던 그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종 있죠. 그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건설도 할 일이 되게 많으니까. 딱 그 공종에 하는 일을 하고 계신 선배한테 한번 물어봐. 그러면 진짜 여기서 잘만 하면 기술만 잘 갖고 뭐 잘하면 연봉이 뭐 팍팍팍 올라간다 하면은 해도 돼요. 왜냐면은 대졸이 된다고 해서 연봉이 높아지면 고졸은 뭐 연봉이 안 높아지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고졸이라고 해서 연봉이 뭐 안 높아지는 뭐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한번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상승하면 우선 괜찮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선택했던 학교를 나오면 연봉이 막 2배가 돼요. 라고 말했던 것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 그래서 학교 선배들을 꼭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 대학교 선배 안 돼. 지금 재학생인 친구들 가지 마시고 이미 졸업하셔가지고 취업한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도 꽤 많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삼성에 들어가고 나서 저보다 이제 후배 학번인 친구들이 연락이 좀 왔었습니다. 그러면 또 얼굴 안 본 친구들인데도 또 나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학교 선배들 중에 재학생 말고 졸업한 친구들이 어디로 취업을 했고 그리고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꼭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그 선배랑 나랑 조건이나 성적이 똑같은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때 가고 싶었던 어떤 다른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길 갈래니까 그 선배님은 유학도 갔다 오시고
뭐 영어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뭐 훨씬 스펙이 훨씬 좋았습니다. 나도 그 회사를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 내 학점과 내 상황으로는 못 가겠더라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내면은 내 인생에 여러 갈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거 하나 남았더라. 라는 거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잘된 선배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우리 과에서 어떻게 여기 갔지? 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그 한 학년에 몇 명씩 있어. 어떻게 이렇게 풀리셨지? 거기는 내 길이 아닙니다. 보통은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 길을 가는 분들은 보통 1학년 때부터 이미 다 잘 생각해서 철저하게 설계돼서 가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원래 어떤 뭐 인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보통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잘 풀리는 경우가 내가 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아직 2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학교를 바꿀 수도 있죠. 전공을 바꿀 수도 있어. 뭐 편입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뭐 건설 현장 가서 90% 저축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뭐 재수를 해버려도 되겠죠. 아예 새로운 아예 수능을 다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뭐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전공이 무관한 취업의 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공무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른 길들도 있거든요. 전공 무관하게 막 뽑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에 2년을 한번 올인해보는 것도 괜찮죠. 전공과 상관없는 취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간 사람을 찾아내요. 같은 학교에 있든 어디든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내서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동산 투자의 세계로 가는데 경매를 한다고 했고 2배 가까이 뛴 연봉을 받지만 투자 시기가 늦어지지만 경매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게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싸게 사서 뭐 제값 받고 팔고 지금같이 막 요즘 막 분위기 안 좋을 때 왕창 싸게 사서 사고 팔고 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자의 크기의 공식에서는 수입을 늘려도 부자가 되고 수익률을 높여도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수입을 2배 만드는 게 쉬울까 수익률을 2배 만드는 게 쉬울까를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쉽냐? 나이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금 22살은 요 앞에 수입을 2배 만드는 게 훨씬 쉬울 나이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요거를 올리는 게 더 쉬워져요. 그 말은 뭐다? 수입 올리는 게 사실상 거의 막힌다는 뜻입니다. 얘도 어려운데 얘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22살이시니까 이런 분들이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연봉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대학생 만나면 연봉 높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2살을 만났어. 근데 32살인 분이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 잘하셔야 되겠네. 투자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수록 수입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4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대조를 하는 게 맞나? 라는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은 다른 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1안이냐 2안이냐가 아니고 이 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다시 정보를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계획을 짜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 돼요. 이 수입을 올리려는 노력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두렵고. 왜냐하면 내가 2학년을 보냈는데 잘 못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다니는 상황에서 2년을 허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걸로는 답이 없으니까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지나간 과거를 만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수익률을 높이는 식으로 대체 길을 찾아내겠다라고 요 전공법을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이걸 선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가 정말 맞는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이게 경매로 대박 내겠다. 이게 대박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 같은 거 필요 없고 자격증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투자로 부자 되고 만다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산에 가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부보다 훨씬 쉽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투자로 부자 되겠다는 거는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왠지 될 것 같아. 근데 공부하고 당장 편입하고 뭔가 지금 연수 가고 자격증 따가지고 그런 거 상 받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현재 이야기니까 막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저도 이 투자를 막 하고 했지만 공부도 3학년, 4학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1, 2학년 때 완전 박사를 내가지고 계절학기를 다 다녔어요. 모든 학기, 나머지 학기에 계절학기 다 다니고 그 아까도 대학교 친구랑 잠깐 그 카톡을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2년제 대학을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1, 2학년을 완전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학점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회사 들어가서 뭐 죽어라고 저축도 하고 했던 건데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공부 자격증 다 필요 없고 나는 수입 다 필요 없고 그냥 수익률만 바짝 올려가지고 엄청난 부자 되면 돼. 3천만 원을 300억으로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이 노력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부자의 크기라는 거는 요 수익률 얘를 이제 긍정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무한대의 긍정이 됩니다. 이제 이게 완전 너무 해피해지죠. 수익률은 뭐 미래니까 나오겠지 뭐 내가 워렌 버핏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모든 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요 수익률 높이는 것도 겁나 빡세다. 그리고 이 재능의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재능이 없는데 특정한 어떤 데 가가지고 완전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찾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한 10배, 20배, 100배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간과하지는 말라.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입과 수익률을 다 같이 높이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빨리 부자 되는 길인 거는 맞다. 다만 수입을 못 늘리는 상황에 빠지기 전에 말씀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 영상 보시고 오해할까봐 저는 30대 직장인인데 그러면 저도 이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수입도 늘려보고 수능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니다. 응 아니야. 너는 안 돼. 투자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꼭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나이에 맞춰가지고 답이 다를 수가 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